네, 오늘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부분은 생활과 관련한 밀접한 법안들이라서 여러분들께서도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요,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의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네,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가 적발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내일부터 시행될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개정된 도로교통법 일단 개요부터 저희가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 내일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핵심적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자동차의 음주운전만 처벌을 했는데 네. 내일부터는 음주 자전거 운전도 처벌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네. 일반 도로뿐만 아니고 한강 시민공원 같은 데서 자전거 길을 다니는 경우에도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인공호흡 이 호흡기로 불어서 예. 0.05 그 기준은 일반 차와 동일합니다. 0.05 요즘 쉽게 말하면 500cc 한 잔 정도 마신 그 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네. 3만 원의 범칙금이 되고 예. 또 일반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한번 불어달라라고 하는데 측정을 거부할 경우에 예. 이번 같은 자전거도 동일하게 처벌되는데 단순히 음주운전을 했는 것보다도 더 가중처벌됩니다. 그래서 예. 음주 측정 거부를 할 경우에는 예. 10만 원의 범칙금에 지금 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단순한 그 자동차뿐만 아니고 자전거의 음주운전도 예. 반드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누적된 자전거 사고가 꽤 많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시행령이 나오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그동안 이런 사고가 좀 많이 발생했었나요? 저 깜짝 놀랐는데요. 예.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봤더니만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자전거 사고로 해서 죽은 사람들이 한 500~600명 가까이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1년에 100명 이상 그리고 한 달에 거의 뭐 10명 가까이 지금 사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 그 다쳤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3만 건 이상 된다고 하니까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자전거로 인한 사망 사건 내지 상해 사건이 많다. 아마 그와 같은 어떤 최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떤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대국이라는 오명이 점점 희석돼 가는데 예. 그런 점이 이제 자동차를 넘어서 자전거에까지도 사고를 줄이자라는 그런 취지로 어떻게 보면 도로교통법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예. 이제는 정말 우리 일반인들 특히 가을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예. 더더욱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법을 알아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날씨 좋다고 이제 한강 고수부지 이런 곳에서 자전거 타다가 뭐 근처 편의점에서 뭐 맥주 한 캔 사서 시원하게 드시는 분들은 뭐 종종 있었는데 내일부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거, 라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좀 주의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안전모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이게 의무화된다고는 하지만 이게 처벌은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안전모를 써라. 네. 뭐 멀리 갈 때뿐만 아니고 가까이에 갈 때도 안전모를 써라라는 의무 규정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 그거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은 아직까지 어떤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라는 예.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각종 캠페인을 통해서 예. 자전거 안전모 쓰는 캠페인을 하고 또 최근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예. 무상으로 안전모를 이렇게 비치를 해뒀는데 문제는 그렇게 놨더니만 이거 누가 안 보는 거냐 하면서 많이들 가져가 버렸다라고 하는데 가져왔습니까? 예.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인 어떤 계도 사실 어떤 사망 사고나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한다고 하면은 예.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 예산을 쓰는 것도 충분히 필요한지 아닌가 싶은데 예. 어쨌든 의무 규정은 됐지만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은 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의무 규정을 둔다는 것은 예. 그만큼 이 개개인의 안전을 국가에서 좀 보장해 주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예. 오늘이라도 어떻게 보면 나들이 가셨을 때 주말에 이 마트나 이런 데 갔을 때는 예. 안전모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라도 하나 사는 것 꼭 챙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에 관해서 이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생기기는 했지만 또 그래도 해외와 비교하면은 더 아직은 손방망이 처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실질적으로 요즘 자동차 음주 운전을 하면은 예. 삼진 아웃이다라고 해서 3번 걸리면은 구속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와 같은 벌금이나 뭐 징역이 아니고 지금 현재의 이제 그것은 범칙금인데요. 예. 해외 사례를 봤더니만 생각보다 처벌 규정이 높았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음주 규정 적발 시 벌금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이고 예.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만 원 정도라고 해서 예. 30만 원만 해도 사실
한국에 비해서는 10배나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예. 아마 지금 처벌하는 초입이다 보니까 예. 그와 같은 것을 굉장히 높이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숫자가 사고가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예.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 수위를 조금 더 높이는 방법도 아마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른 나라 비교해 보니까 또 이게 체감이 좀 안 되네요. 워낙에 세게 이제 벌금을 매기고 자동차 운전면허 독일에서는 취소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나름대로의 어떤 경계심을 좀 가지고 자전거 운전하실 때도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네네네. 싶은 게 이번에 이렇게 하면서 이 처벌은 안 합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앞으로 그 자전거와 관련해서도 이런 예. 범칙금이 걸렸는데 안 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운전을 하는 것을 규제하는 식으로 해서 간접적 규제를 하는데요. 예. 이번 같은 경우에 자동차나 아니면 자전거로 예. 걸려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네. 해외에 나가서 운전할 수 있는 이른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부해주지 않는 식으로 해서 간접적인 규제를 하는데 예. 앞으로 이 자전거 음주운전했다가 걸려서 딱지 끊어서 세금 그 범칙금 내지 않을 경우에는 예. 해외에 나가서 운전할 수 있는 국제운전면허증 못 받는 것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내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관련해서 일단 얘기를 나눠봤고요. 자, 다음 주제 영상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두발 규제 사실은 제가 재학생일 때부터 항상 좀 화두가 됐던 주제였는데 네. 이제 최소한 서울시 중고등학교에서는 좀 이 두발 규제에서 자유로워지게 됐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중고등학교에 관해서 두발 규제를 완전히 없앤다라고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그까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40대 후반 내지 50대 그 학생 시절 같은 경우에는 예. 이 그 옛날에 일제시대 때 입던 것 같은 교복을 입고 머리는 군대처럼 까까머리를 했던 그런 추억이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때로부터 90년대에 이제 자율화 바람이 불면서 예. 한때는 굉장히 자율화했다가 또 아니면은 또 내부적으로 이제 여러 문제가 일진해내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조금 더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 조금 더 진보적인 이 그 교육감이 들어서면서 아시다시피 그 경기도에서 학생 인권 조례가 그를 시작해서 예. 서울시에도 학생 인권 조례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이 학교 내에서 규제 알게 모르게 적지 않은 그 두발과 복장에 대한 규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조희경 교육감이 앞으로는 적어도 중고등학교에 있어서는 두발 규제를 완전히 폐지한다 예. 이렇게 밝혀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학생들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자기의 개성을 좀 더 쉽게 발산할 수 있겠지만 예. 다만 교사들과 또 인근에 있는 예를 들어서 주점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예. 그 편의점에서 이 담배 같은 걸 파는 그런 입장에서는 예. 이 친구들이 성인인지 아니면 학생인지 구별할 수 없다는 그런 점에서 예. 정말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 친구들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어른이 될 때까지는 좀 예. 규제와 교육을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을 두고 또 한 번 어떤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뭐 그 교복을 입은 상황에서 두발 자유를 하면 모르겠으나 사복을 입고 만약에 이제 그런 상업적인 장소에 간다면 구분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도 모르겠네요. 많은 분들이 좀 의견을 달리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아까 학생 인권 조례를 말씀해 주셔서 이 학생 인권 조례가 이번 두발 규제를 폐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모든 그 행정처의 처분은 법의 근거를 둬야 되는 것이죠. 예. 그 법이 바로 서울시 학생 인권 조례인 것 같은데요. 예. 2012년에 이제 제정됐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 두발과 복장과 관련된 규정이 12조에 되어 있는데 내용이 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학생은 두발과 복장 등 용모에 있어서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돼 있고 이 항에 좀 더 구체적으로 예.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나 교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해서 두발, 복장, 용모를 규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예. 복장에서는
학교의 규칙으로 제한을 할 수 있다라고 예. 해서 두발이나 복장, 용모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가 없도록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만 네. 현실적으로 복장 이외에도 뭐 아이들의 두발이라든가 예. 또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색조 화장을 못한다라는 그런 규정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있었는데 예. 적어도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도화된 이 학생 조례에 근거를 해서 예. 이 중고등학교 전부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지금 두발을 규제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사실 저도 이제 중학교 2학년, 1학년을 둔 이 학부모로서 예. 기대 반, 우려 반 이런 것 같습니다. 예. 그 학부모로서 기대 반, 우려 반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의견들을 보면 뭐 그동안 이제 자기 개성, 자기 의견을 좀 자율적으로 말하는 시대가 되면서 진작에 사실 바뀌었어야 됐던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실제로 학생들 입장 같은 경우에는 예. 자율화해달라. 실제로 뭐 아무리 뭐라고 하고 옛날 그 같은 경우에 저희 선배들 예.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머리카락을 채워서 바리깡으로 이렇게 막 찝어버리고 그 가위로 찝어버리고 이런 케이스도 없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최근에는 그런 일은 없지만 여전히 보면은 아이들의 머리를 규제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깻잎 머리 이런 것들을 다 규제를 한다고 했는데 네. 적어도 지금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반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재미있는 것이 저희 집안에도 중학교 2학년인 아들과 중학교 1학년인 여학 딸이 있는데 예. 똑같은 걸 두고 아들은 머리를 길어도 된다라는 입장인 반면에 이 딸 같은 경우에는 아니 화장이나 이런 것들은 적어도 학교 올 때는 규제를 해야 되는가라고 해서 예.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의견이 대립되는 것을 보면은 예. 이 부분을 좀 자율화하되 학교 범위 내에서는 좀 서로 학교의 중지를 모아서 나름대로 자율적인 규제를 만드는 이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정리하는 차원에서 예전 뭐 인권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한 걸음 좀 더 들어가 보면 예전과 뭐 비교했을 때 학생들의 인권이 더 많이 신장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실제로 그렇죠. 결국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을 보는 저도 헌법 변호사인데 이 사건이 헌법에도 논의되는 부분입니다. 진짜요? 그것이 뭐냐면은 청소년이 보호와 규제 교양의 대상이냐 예. 아니면은 자기 선택권을 가진 인격권의 주체냐 예. 이와 같이 청소년을 보는 그 교육적 시각에 따라서 자율권을 강조하는 시각이 있고 예. 적어도 성인이 될 때까지는 후견적 역할을 강조하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 현재의 어떤 그 서울시 교육감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이번 6.13 그 지방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이른바 좀 더 진보적 교육감을 있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을 선택권의 주체, 인격권의 주체를 보는 그런 쪽에 방점을 두다 보니까 예. 예전보다는 훨씬 더 이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뭐 용모나 복장 나아가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선거권까지도 줘야 된다는 그런 논의가 있는데 예. 적어도 당분간은 이와 같은 청소년에 대해서 자기 선택권의 주체다라는 쪽에 좀 더 방점을 둬서 자유화하는 그런 입장이 우리나라 사회의 지금 현재 좀 전반적인 흐름이다라고 보는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댓글을 보면은 예. 특히 최근에 이제 뭐 주점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편의점에서 이제 술을 이 담배를 파는 그런 입장에서는 예. 결국 이걸 어떻게 구별을 할 것이냐. 그래서 처벌을 하는 우리가 법을 알게 모르게 위반했을 때의 처벌 수위에 대한 것도 같이 조절을 해달라라는 그런 어떤 댓글이 적지 않은 걸 보면은 예. 실무적으로 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예. 그런 학생의 인권 보장과 어떻게 보면은 어른들의 어떤 영업권 보장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좀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런 현실성이 좀 겸비가 돼야 된다는 말씀까지 듣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타까운 사례에 얽힌 좀 사건이라 마음이 좀 더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난자를 불법으로 판매한 사건입니다. 인터넷 카페에서 이루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속된 것은
이번 달에 들어서 그 부산 해운대 경찰서에서 단속이 된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2014년경에 있었던 사건인 것 같은데요. 예. 2014년경, 지금 현재는 37세라고 하니까 4년 전이면 한 30대 중반일 때에 예. 한 여성이 자기가 내가 그 불임 난임 여성인데 제공자로부터 난자를 받아서 임신에 성공했다라는 그런 성공담을 올리니까 예. 거기에 각종 이제 우리도 소개시켜달라 뭐 그런 얘기가 있었나 네. 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단되는 것이죠. 마치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자기한테 난자를 제공해준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예. 자기 전화번호를 제공해서 아. 1인 2역을 해서 결국 찾아왔는 것은 네. 자기를 찾아왔고 거기에 남으로부터 소개받은 것처럼 해서 예. 자기의 난자를 제공해주고 관련해서 4명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돈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단속되는 것 같은데요. 예. 말씀드렸듯이 이와 같은 사건은 있은 때로부터 4년이 지난 이번 올해 들어서야 이 부산에서 이와 같은 일이 검거가 됐다는 것인데 좀 안타까운 것은 이 피해자들, 그러니까 난자를 제공받은 사람들도 이 난임 불임으로부터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힘든 그런 상태 속에서 이와 같은 생명윤리법 위반이 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쨌든 제대로 알건 어쨌든 간에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 그 경찰 같은 경우에는 불구속 입건으로 했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거짓 정보를 카페에다가 커뮤니티에 올린 것도 모자라서 어쨌든 불법으로 이 난자를 매매를 한 거니까요. 거래를 한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의 경찰에서 입건했는 혐의 같은 경우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쉽게 말하면은 예. 이게 배아 복제 금지. 그리고 또 예, 그와 예. 같은 생명윤리에 관한 그 부분입니다. 예. 한마디로 황우석 전 그 교수의 사건과 관련해서 그때 크게 문제가 됐던 사건인 것 같은데요. 예. 현재 이 법에 의할 경우에는 그 건강한 여성이 3회 정도는 난자를 제공할 수 있고 예. 그거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과 경우에 따라서는 교통비 이 정도는 제공받을 수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 이번 사건처럼 난자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 금전 또는 금전적 이익을 제공받기로 하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난자를 제공할 경우에는 예. 난자를 제공했는 사람뿐만 아니고 난자를 받아서 이용했는 사람 그리고 경우에 따라 그 가운데에 알선했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예. 제공하고 이용하고 알선했던 사람까지도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여기에는 벌금조차도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이 형벌 중에서 예. 벌금형이 없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엄중한 그런 그 죄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요. 예. 현재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제공했는 사람뿐만 아니고 제공받은 여성 3인들도 예. 이와 같은 생명윤리법 위반으로 해서 지금 입건된 그런 상황이라고 예.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난자를 그러니까 구입하려고 했던 보통은 피해자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생명윤리법 처벌로 이제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밖에 다른 혐의는 그러면 지금 현재 같은 어떤 건가요? 경우에는 결국 그 제공을 할 때 예. 그 자기 1인 2역을 사칭했던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예. 흥미롭게도 공문서 위조죄도 지금 된 것 같은데 이건 뭐냐 하면은 예. 한 사람이 3회 이상 제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자기 언니 관련되는 다른 사람을 사칭을 해가지고 예. 이 부분을 이제 더 추가적인 어떤 그 난자 제공을 했는 것 같은데요. 네. 실질적으로 아마 그 방송을 보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작년에 개봉된 영화였습니까? 예. 청년 경찰이라고 하는 경찰대 학생 2명이 벌이는 어떤 그 재미있는 코미디였는데 예. 그 핵심적인 내용이 보면은 이 악덕 의사가 이 젊은 여성을 납치해서 이른바 과배란 주사를 놓고 이 그 난자를 불법 채취한 다음에 이 그 아이를 원하는 그 불임 부부에게 제공하는 그 영화였습니다. 네. 그 내용 같은 경우에도 봤을 때에 제공한 여성뿐만 아니고 제공받은 여성도 다 같이 처벌되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이 3번 이상 못하니까 예. 다른 사람인 것처럼 사칭하는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했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생명윤리법 이외에 다른 사람을 사칭해서 이 관련되는 서류를 썼다는 걸로 해서 예. 이 그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이 예. 부분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기소됐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은 그 본인으로서는 어떤 생활고 때문에 난자를 제공을 하고 그 돈을 받아서 생활을 했다라는 지금 그런 항변을 하는데 어쨌든 제공한 사람이나 제공받은 사람이나 참 최근에 불임 전체적인 어떤 출산율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정책은 있고 또 이와 같은 난자를 돈으로 주고받고 팔지는 못하는 그런 어떤 그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있었던 어떻게 보면 국가도 좀
어떻게 보면 기소는 하지만 예. 사건 자체를 좀 어떻게 보면 대놓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뭐 제 기억이 정확한지 는 모르겠습니다만 난자뿐만 아니라 정자도 뭐 예를 들면 순수한 목적이 아니고 불법으로 거래한다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적발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개선점을 찾아봐야 될까요? 참 결국 말씀드렸듯이 이게 생명의 씨앗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그 난자와 정자가 만나면 그게 배아가 되는 것이고 배아를 가지고 이제 그 생명이 탄생하는 것인데 네. 결국 생명의 윤리에 관한 부분을 법으로 재단하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선에서 재단할 것인가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 결국 윤리적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것을 사실 처벌하기 어려운 점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생체의 일부, 특히 이제 난자 같은 경우에는 모성 보호란 측면이 있고 예. 이 부분 같은 경우에 강제로 이렇게 보면 그 난자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사를 놔서 배란을 해서 한꺼번에 뭐 7개 내지 10개의 그 난자를 배란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부분이 모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 네. 부분은 부득이하게 처벌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예. 다만 현재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윤리법상에 난자를 제공할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금 내지 이 그 교통비 정도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예. 정당한 보상금이 어느 정도인지는 사실은 그와 같은 이 현재 상황 속에서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상당성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 불확정 개념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어떤 단순한 그 불법적인 거래가 아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그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자은행을 만들듯이 예. 난자은행을 좀 더 활성화하고 그거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금을 주는 방법으로 한다고 하면은 결국 모체에서 본인이 제공할 수 있는 사람도 보호하고 또 불임과 또 어떤 난임으로부터 고생하는 사람 또 더불어서 최근에 국가 시책적으로도 출산을 장려하는 그런 전반적인 정책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예.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과 처벌만의 능사는 아니다. 이 예. 부분을 어떻게든 이 음성적으로 있는 것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보건당국의 정책이 필요한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몇 건 단속됐는지에 대한 통계조차 사실 없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봤더니만 예. 2014년에 당시에 그 야당의 이목희 의원이란 분이 예. 이 부분을 그 생명윤리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관련해서 그 이 보건당국에 요청을 해서 예. 2011년부터 한 2015, 16년 이때 통계를 봤더니만 1년에 단속되는 건수가 500~600건에 불과했다라고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통계조차 없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의 어떤 출산은 늘려야 되는데 이걸 예. 단속하기는 어렵고 법은 있고 예. 이런 상황에서 국가도 딜레마인 것 같은데 말씀드렸듯이 처벌만은 능사는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한 좀 더 개선 국회에서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어렵네요. 현 제도의 미비점 또 개선에 대한 필요성까지 저희가 얘기 들어봤고요. 다양한 이슈들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